똘똘한 한 채라는 환상이 무참히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 한 채만 잘 가지고 있으면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이 불어날 거라 믿으셨겠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될 것입니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명확하며 이는 단순한 경고 수준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국민의 절반이 넘는 52%가 보유세 인상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 세수를 무려 12% 이상 늘려잡으며 이미 징시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다수의 지지를 등에 업은 세금 폭탄이 투하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안전한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강남이나 한강변 마용성 지역에 거주하는 1주택자들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20억이 넘는 집 한 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주택자보다 더 가혹한 세금을 내야 하는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다 나가고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 가치만 하락하는 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유력한 보유세 개편안의 실체와 그 배후에 숨겨진 의도를 가감없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다면 평생 일궈온 자산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증발하는 것을 지켜만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결정지을 마지막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가장 충격적인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52%입니다.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올리는 것에 찬성한다는 국민이 절반을 넘었다는 이 통계는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의 바닥에 깔린 거대한 분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해서라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늘어나는 것조차 감수하겠다는 이 지독한 결심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우위를 넘어선 정부에게 부여된 일종의 면죄부이자 강력한 추진 동력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집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경제활동의 중심에 있는 40대와 50대에서 6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엠브레인 퍼블릭과 한국리서치를 포함한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한 이 지표는 표본의 신뢰성마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흔히 나이가 들고 자산이 많아질수록 세금 인상에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세금 체계가 얼마나 불합리하게 느껴졌는지를 반증하는 결과이며 똘똘한 한 채라는 이름 뒤에 숨어 세금 혜택을 누려온 고가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든든한 지원군이 없습니다. 표를 먹고 사는 정치권이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는 정책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보유세 강화 목소리가 힘을 얻는 배경에는 이러한 민심의 흐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금 폭탄이라는 프레임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세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로 비춰질 판국입니다. 이제 세금 인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로 접어들었으며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 있든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할 방법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통계가 보여주는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더 공정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다주택자들이 비난의 화살을 맞았지만 정작 알짜배기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이들은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대중은 이제 그 모순을 깨달았고 그 화살촉은 이제 주택의 개수가 아닌 가격이라는 본질적인 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옮겨가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투자 상식은 뿌리째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52%의 목소리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귀한 아파트 가격에 어떤 구체적인 칼날을 들이밀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 다룰 주택 가액 기준 과세의 실체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정교하게 설계되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신화도 이제는 마지막 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이름 아래 누려왔던 그 모든 세금 특혜가 송두리째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만 징벌적 과세의 대상이 되었지만 이제 정부는 주택의 개수가 아닌 가격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칼날을 꺼내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억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과 5억짜리 집 3채를 가진 사람 중에 누가 더 부자입니까? 당연히 전자가 더 큰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세법은 집 세 채를 가진 사람에게만 가혹한 세금을 물려왔습니다. 정부는 이제 이 모순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주택가격을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응능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순간 강남과 서초 그리고 송파를 비롯한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들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닌 무거운 세금 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정부 정책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을 막기 위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방안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강남이나 마용성 같은 인기 지역의 집값을 잡기 위해 그들의 가장 강력한 방패였던 1주택자 세제 혜택을 걷어내겠다는 뜻입니다.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주택자 못지않은 보유세 부담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집 한 채만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로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변화가 시장의 매물 유도 시나리오와 맞물려 있다는 점입니다. 보유세는 대폭 올리고 거래세인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식은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시장을 떠나라고 등 떠미는 것과 같습니다. 버티면 세금으로 자산이 녹아내리고 타려고 하면 그나마 남은 차익을 챙겨나가야 하는 압박이 시작될 것입니다. 특히 현금 흐름이 부족한 은퇴 세대나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쓴 영끌족들에게 이 세금 개편은 단순히 불편한 소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비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결국 고가주택의 희소성이 가졌던 가치는 세금이라는 비용에 가로막혀 빛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던 강남의 아파트가 매달 수백만 원의 세금을 뜯어가는 골칫덩이가 되는 순간 시장의 공급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과연 정부는 이 가혹한 세금 인상을 언제부터 어떤 로드맵으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을까요? 그 실행 시점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정치적 계산과 예산 확보라는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때가 있고 정치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역시나 표심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2026년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라는 거대한 방패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전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기에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내년 하반기를 결전의 시기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는 그 즉시 6월 기준의 보유세 개편안이 논의될 것이며 그 칼날은 2027년 실질적인 시행을 향해 매우 빠르고 날카롭게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법을 바꾸기도 전에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 준비를 마쳤다는 점입니다. 2025년 국세 수입 예산을 들여다보면 소름 끼치는 대목이 발견됩니다. 전체 내국세 증가율은 4.5%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유독 종합부동산세 세수 목표만 12.2%나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나라 곳간을 채울 유일한 돌파구로 부동산 세금을 낙점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식만으로도 내년 보유세는 이미 최대 50%까지 급증할 수 있는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2027년 본격적인 주택가액 기준 과세가 시행되기 전까지 정부는 단계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계산기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며 39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맞추기 위해 가장 만만한 타겟인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세금 고지서에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냥꾼의 덫에 발을 들이고도 평화롭게 풀을 뜯는 사슴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시간이 우리 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부가 설계한 촘촘한 로드맵 안에서 우리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 7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는 시점을 시장의 거대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보유세 인상과 가액기준 과세가 공식화되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질 것입니다. 세금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탈출하고 싶어도 받아줄 수요가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국가가 정한 스케줄은 단 하루도 늦춰지지 않을 것이며 그 끝에
이곳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세율 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가 구상하는 보유세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현행 0.1% 수준의 실효세율이 무려 10배나 치솟아 1%가 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국정감사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던진 한마디는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세금 지옥의 설계도를 공개한 것과 같습니다. 재산세를 1% 때리면 고가주택을 누가 보유하겠냐는 그의 발언은 현재 0.1% 수준에 머물고 있는 낮은 실효세율을 비정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향한 정부의 마지막 경고이자 거대한 선전포고입니다. 현재 10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했을 때 내는 세금이 1년에 115만 원 수준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뼈아픈 실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효세율 0.1%라는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낮은 수준이며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총리의 공언대로 이 세율이 1%까지 치솟는다면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세금은 단순히 조금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확히 10배가 찝니다. 1년에 100만 원 내던 세금이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아파트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물론 정부가 전국 모든 주택에 일괄적으로 1%를 적용하겠다는 무모한 도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겠다는 그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서민들의 저가주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핀셋으로 집어내어 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그들의 진짜 전략입니다. 부자 증세라는 명분과 세수 확보라는 실리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지극히 영악하고도 치밀한 계산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말하는 세제 합리화의 진짜 얼굴입니다. 여러분이 강남에 똘똘한 한 채를 사기 위해 평생을 바쳐 대출을 갚고 그 이자를 감당하며 버티고 있을 때 정부는 그 집값을 잡겠다는 핑계로 여러분의 마지막 퇴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1%라는 숫자는 단순히 수학적인 수치가 아닙니다.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자산을 처분하고 시장에서 떠나라는 강력한 퇴거 명령이나 다름없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매달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부가 던진 이 1%의 미끼는 결국 시장의 공급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이미 특정 대책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1025 대책 속에 숨겨진 세제 합리화의 비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아마 밤잠을 설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고가주택의 숨통을 조이고 매물을 유도하려 하는지 그 정교한 트랩을 다음 장에서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102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을 때 대다수 사람들은 대출 규제나 토지 거래 허가제에만 내몰되어 그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세금의 칼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이라는 표현은 부드러운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그 실체는 특정 지역에 쏠린 수요를 강제로 분산시키겠다는 거대한 압박의 시작입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그리고 양천 목동과 분당 과천처럼 이른바 똘똘한 한 채가 밀집된 지역의 소유자들에게 정부가 던지는 메시지는 간결하고도 잔인합니다. 이제 그 귀한 집을 계속 품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세금으로 모든 수익을 반납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신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집값을 안정시킬 유일한 해법을 재고 주택의 출회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출을 조이고 거래를 얼려도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으면 시장의 매물은 잠길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강화할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유세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채찍을 꺼내들었습니다. 응능부담이라는 원칙을 앞세워 자산 가치가 높은 주택에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면 결국 견디지 못한 매물이 시장으로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계산입니다. 과거에는 보유세가 오르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회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체계에서는 증여를 받은 자녀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보유세 폭탄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부모가 세금을 피해 넘겨준 자산이 자녀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는 짐이 된다면 과연 누가 선뜻 증여를 선택하겠습니까? 결국 증여라는 도피처마저 차단된 상태에서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판매액과 세금으로 자산을 깎아먹는 자멸의 길 사이에서 외통수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노리는 시장 구조의 재편입니다. 거래세는 낮추어 퇴로를 열어주되 보유세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여서 고가주택의 보유 의지를 꺾어버리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시장에 매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 압력을 받게 되고, 이는 다시 다른 고가주택 소유자들의 공포를 자극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호화로운 거실이 매달 수백만 원씩 현금을 삼키는 블랙홀로 변하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부채일 뿐입니다. 보유세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없는 은퇴자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 한 채가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주범이 될 때 시장에 던져지는 매물은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탈출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명분을 쌓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혹한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은 단순히 현재의 집권 여당만이 아닙니다. 평소라면 대립각을 세웠을 거대 야당과 진보 세력의 수장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보유세 강화라는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토록 위험한 정치적 공조를 선택했는지 그 소름 끼치는 배경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좌우합작의 세금 공조가 여러분의 등 뒤에 어떤 비수를 꽂으려 하는지 다음 장에서 그 정치적 담합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견해 차이는 있어도 세금을 걷는 데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한마음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가장 소름 끼치는 현실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토지 공개념을 언급하며 보유세 인상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땅은 공공의 것이니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논리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명분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까지 가세하며 이 거대한 세금 압박의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는 속도로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발언을 주목해 보십시오. 지방선거와 무관하게 용기 있게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표를 의식해 선거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칼을 뽑으라는 이 서슬퍼런 요구는 사실상 내년 하반기에 벌어질 대규모 세제 개편의 정당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빌드업에 불과합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정치권 전체가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사람들을 투기적 수요의 핵심 사례로 규정하며 공격의 포화를 퍼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라면 죽기 살기로 싸우던 이들이 왜 부동산 세금 문제에서만 이렇게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그 이면을 냉정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결국 이들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자산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워 나라 곳간을 채우고 고가주택의 가격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주어졌던 그동안의 모든 혜택은 이제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누진 설계된 가혹한 세금 체계 속으로 편입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주택 보유수가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자는 이들의 주장은 정부의 주택가액 기준 과세 방안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합니다. 정치적 계산이 끝난 이 거대한 연합군 앞에서 개인 투자자가 버틸 수 있는 공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정당의 주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가 합의한 거대한 흐름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누가 권력을 잡든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피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세금 체계 아래에서 내 자산이 얼마나 녹아내릴지를 계산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분의 아파트를 향해 조준 사격을 시작했고 방아쇠를 당길 날짜만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혹한 세금 지옥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연 내가 가진 집값이 얼마일 때 세금 폭탄에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임계점은 어디인지에 대해 이제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제가 분석한 주택가격별 차등세율 시나리오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탈출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부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는지 그 경계선을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향후 세제 개편의 핵심 경계선은 바로 주택가액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표심과 직결되는 서민과 중산층의 영역이기에 정부가 함부로 세율을 올리기 힘든 성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현재의 0.1% 수준의 세율이 유지되거나 인상폭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므로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윗단계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은 15억 초과 25억 이하의 이른바 애매한 고가주택들입니다. 마포나 성동 그리고 동작이나 영등포 지역의 신축 아파트들이 대거 이 구간에 포진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 구간의 실효세율을 현재보다 5배가량 높은 0.5% 수준까지 끌어올릴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산이 이 구간에 걸쳐 있다면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 재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세금 부담이 수익률을 갉아먹기 시작하면 고가주택의 매력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매수세는 차갑게 식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제적으로 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하거나 세금 부담이 적은 하위 구간으로 자산을 분산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사선은 25억 초과 구간입니다. 강남 3구의 핵심 단지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며 이곳은 정부가 공언한 1% 세율의 정밀 타격 대상입니다. 25억 원 주택의 보유세가 1년에 2,5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시대가 오면 그것은 더 이상 거주지가 아니라 거대한 세금 인출기가 됩니다. 고가주택 한 채를 고집하는 똘똘한 한 채 전략은 이제 가장 미련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자산을 증여하거나 법인 등으로 분산하여 가액 합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정교한 세무 설계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실행의 시점은 내년 지방선거 전인 상반기가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매물 유도 정책이 본격화되면 거래세 완화 혜택을 활용해 과감하게 탈출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정부가 던져주는 양도세 완화라는 당근은 사실 보유세라는 채찍을 피하라는 마지막 탈출 신호입니다. 남들이 강남의 환상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보유세로 나가는 현금 흐름이 자산 가치 상승분보다 커지는 시점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살아남는 자는 시장의 환상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말해주는 위기를 먼저 읽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동산이라는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유동성을 확보하여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지금의 지옥 같은 세금 공세를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탈출 시나리오조차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최후의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보유세 폭탄과 함께 찾아올 금리 변동과 공급 쇼크가 결합했을 때 벌어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최종 붕괴 시나리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가 마주할 진짜 미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 모든 길은 보유세 인상이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개수가 아닌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똘똘한 한 채라는 마지막 대피소마저 허물어뜨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내년 하반기 선거가 끝나고 폭풍처럼 몰아칠 세제 개편의 칼날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와 세율의 인상이 맞물리는 2026년과 2027년은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가장 가혹한 자산 재편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유한 그 아파트의 가치를 냉정하게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보유세 부담이 자산 상승분을 추월하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그 집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보루가 아니라 자산을 갉아먹는 블랙홀이 될 뿐입니다. 남들이 위기를 깨닫고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기 전에 한 발 먼저 움직여 테러를 확보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주택 가액
투자액별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즉시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버티는 자에게 시장은 결코 자비롭지 않습니다. 철저한 대비만이 다가올 세금 지옥에서 살아남아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입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공식 통계와 정책 발표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인 분석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